네, 이번 시간에는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고요. 먼저 직접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를 한번 보시죠. 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오른쪽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면요. 산출세액,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세금을 내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경수의 과세 표준이 300만 원이고 제하기의 과세 표준이 310만 원이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경수와 제하기의 산출세액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 보고 경수와 제하기의 과세 표준에서 산출세액을 뺀 거, 그러니까 번 금액에다가 세금 내야 될 거를 뺀 거. 뭐 우리 생활로 얘기하자면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진 세율은 과세 표준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단순하게 높은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단순 누질 세율이 있고요. 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여기 위의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열기에서 보시면은 두 사람의 산출세액과 과세 표준 마이너스 산출세액을 각각 구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는 것이죠. 자, 산출세액은 지금 경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인 경우에는 5%의 세율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300 곱하기 0.05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15만 원인 것이고요. 제하기는 310만 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0%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세 표준의 10%. 그러니까 310만 원 곱하기 0.1 하면 31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실제로 쓸 수 있는 경수도는 300만 원 번 거에서 15만 원 빼니까 285만 원, 제하기는 279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뭔가 약간 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제하기가 소득이 낮았던 경수보다 세금을 납부한 후에 금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이 소득세, 내가 번 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할 때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 누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소득세를요, 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산출세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미리 계산되어진 누진 공제액이라는 것을 이제 빼서 이용하게 되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번 것의 6%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내가 번 돈이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2만 원에다가 1200만 원의 초과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72만 원은 뭐겠어요? 그렇죠. 1200만 원 곱하기 0.06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 72만 원은 1200만 원, 만 원을 생략할게요. 곱하기 0.06 하면은 72만 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82만 원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582라는 거는 여기 일단 72만 원에다가 자, 지금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4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자, 1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4600에서 1200을 뺀 거가 3400만 원이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금액에는 0.25, 15%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582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그렇게 계산이 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누진 공제액이라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밑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 요거
계산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일 때 3천만 원 번 사람이 얼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소득세를 초과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이용해서 각각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3천만 원, 일단 요 표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자, 3천만 원은 여기에 걸리죠? 예, 3천만 원은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72만 원에다가 자, 1200만 원의 초과 금액이니까 3000에서 1200을 빼는 겁니다. 초과니까. 뺀 다음에 거기에 15%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72만 원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2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342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 15%에 해당하는 것의 누진 공제액이 108만 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진짜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일단 15% 0.15를 곱하고 어차피 이 72라는 숫자와 1200이라는 숫자, 72라는 숫자와 1200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다 적어주고요. 72만 곱하기 0.15 빼기 1200만 곱하기 0.15 해주면 108이 나와요. 네,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보여준 거 있죠? 그러니까 72만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이렇게 빼주면 그 값이 108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계산을 해놨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다가 0.15 곱하기 108만 원 해주면 마찬가지로 342만 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분배 법칙 생각한 다음에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보다는 사실은 이 누진 공제액을 이용하는 과정이 조금 더 편리하다는 게 눈에 보일 것입니다. 결과는 같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함께하게 한번 볼게요. 성희 씨가 1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해서 총 소득이 7,200만 원이고 필요 경비라는 게 1,400만 원이었어.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일 때 소득세를 위의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빼라고 했어. 과세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총 소득이 7,200만 원이니까 7,200에다가 필요경비 1,400만 원 빼주고 소득공제에 300만 원 빼주면 5,5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5,500만 원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이 얼마냐? 5,500만 원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걸리니까 24%의 세율에 해당하고 누진 공제액이 522만 원이구나.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지. 5,500 곱하기 24%라 그랬으니까 0.24. 거기다가 누진 공제액인 522만 원을 빼주면 798만 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을 해드리면 아주 훌륭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접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종이 영수증이나 모바일 영수증을 받아보면 잘 표기되어 있는데요. 일명 우리는 부가가치세, VAT라고 하는 녀석을 간접세로 항상 내고 있죠. 물건을 살 때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요. 자, 부가가치세는 판매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판매자가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일단 받은 후에 본인들이 판매자들이 대신 납부하는, 그래서 간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세 물품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정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10%가 아닌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피자의 판매 가격이 33,000원이면요. 실제 과세 물품 가격은 30,000원이었고요. 거기 10%에 해당하는 3,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서 우리는 33,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판매자, 사장님께서는 3,000원을 세금으로 우리 대신 납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판매자는 33,000원한테 우리에 판매하지만 실제로 이 3,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이 판매자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돈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 물품 가격의 10%고요. 실제로 판매 가격은 과세 물품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물품의 10%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과세 물품으로 묶어내면 결국 여기가 1.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과세 물품 가격에 1.1을 곱해진 게 판매 가격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판매 가격에다가 1.1을 나눠주면 실제 과세 물품 가격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역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이나 채소, 흰 우유, 계란 등과 같은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도서관, 박물관 입장 요금 등 국민 복지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수증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별 표시가 있는 상품은요, 기초 생활 필수품으로 분류되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녀석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세 물품 가격,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한 가격이 요거고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 이거 세 개를 더한 가격이 요거예요. 거기에 10%가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요거 세 개를 더한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또한 간접세에는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사치품이나 고급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는 보통 공급 가격의 5%나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경차에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차는 통관시 가격을 기준으로 5%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석유 제품에도요,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일단 뭐 보석, 고급 자동차, 뭐 경마장 이런 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또한 이제 관세라는 것도 있어요.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금액인데, 부과하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 품목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와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가 있으나, 당연히 이제 수입 관세가 일반적이죠. 저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이 10만 원인 상품에 2만 원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요, 수입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물품의 가격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국가가 상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또 10%가 부과돼요. 뭔 소리냐? 실제로 수입품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보다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에다가 거기다가 관세가 붙고 다시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붙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총 과세 가격이 $220이고 관세율이 5%인 유모차를 국내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환율은 $1 환율은 1,200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10%고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달러가 1,200원이니까 220달러는 220 곱하기 1,200 하면은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이,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이 우리 돈으로 바꾸면 26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단 관세가 붙죠? 관세가 5%입니다. 그러니까 26만 원 곱하기 0.05에 해당하는 13,200원이 관세가 되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뭐다? 여기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에다가 13,200원을 더한 거에다가 다시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720원. 두 개
과세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한 거에 거기에 10% 부과되는 27,72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세금이 이만큼이나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